입니다. 선생님, 이태원 파출소 연결 요청 안내 받았습니다. 예, 이태원 제가, 파출소 연결을 바라는데요. 제가 바라는 건요. 네. 네. 그쪽 경찰관 분들이 법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고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까? 출동을 했는데 경찰차가 2대가 출동을 했고요. 한 대는 그 거주지의 주인인 사람이 신고를 했고, 그 사람이 신고한 거를 듣고서 제가 별도로 신고를 해서 경찰차가 겹쳐서 중첩으로 해가지고 출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총 5명의 네. 경찰관이 그 내부로 들어오셨거든요. 네. 근데 이유는 뭐냐면요. 그분하고 저하고 조금 실랑이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좀 그분이 저한테 뭐 어디를 뭐 삼겹살을 사러 가자고 했는데 삼겹살은 안 사고 그분들이 아는 사람들한테 저를 데리고 가서 제가 그게 화가 났던 거고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 와중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계속 올 것 같아서 가자니까 그 어르신이 집으로 안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하고 저와의 관계는 그분이 제가 이제 노숙을 하는 곳에 노숙을 하고 있었고 그분은 무료급식을 이용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방이 없으면 돈이 나올 때까지 제가 수급자거든요. 돈이 나올 때까지 있으라고 그래서 우선은 갔어요. 갔는데 그럼 방이 괜찮고 마음에 든다 했더니 그러면은 네가 이 집을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서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 해줄 테니까. 그래서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어요. 20일 날 돈을 주는 조건으로 있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분이 4시간마다 방 문을 두들겼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도 안 그래도 어제 전날에도 4시간마다 들어올 때마다 방문을 두들겨가지고 제가 자다 깨고 이게 너무 피곤해서 이거 돈을 20 몇만 원씩 주고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분이 저하고 그 삼겹살 문제가 아니고 삼겹살이 아니라 아시는 분한테로 데려가서 저를 속이고 그쪽으로 데리고 가니까 제가 화가 나서 비까지 너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짜증이 난 상태로 제가 먼저 들어갔더니요. 뭐 얘기 좀 하자는데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그냥 잘 거니까 그냥 내일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럼 저보고 내일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고 내일 나가겠다고 했는데 문을 또 두들기는 거예요. 저 잔다고 했는데요. 문을 계속 두들겼던 거예요. 저는 이어폰 끼고 있어가지고 몰랐거든요. 그래놓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걸 또 그 얘기를 듣고서 경찰관이 출동해가지고요. 그분은 술 취한 상태를 경찰관이 확인을 했고요. 제가 바닥에 그분 집이 원룸이 아니고 그분 살고 있는 방 아래 계단 밑에 아랫방이 또 따로 별도로 있어서 제가 그 집을 계약을 하기로 한 거였거든요. 분리가 되어 있어서요. 근데 제가 분리되어 있어서 살고 있는 방에 솔직히 톱이 있었거든요. 나무자루는 좀 많이 큰 기자란 장톱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게 무서워서 그걸 플라스틱 박스 안에 넣어두고서 그냥 그분이 좀 왜 그 용도로 이거를 밖에다 내놨는지 보이는 데다 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이제 경찰분한테 설명이 드렸어요. 저도 솔직히 무섭지만 저분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어르신이란 분이요, 저보고, 오늘 내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또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저보고, 알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퇴거 명령 할 테니까 나가시라고 그러는 거죠, 경찰이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잘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어떤 내용인지는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이게 경찰분이요. 네, 죄송해요, 선생님. 경찰이 이렇게까지 법을 모른다는 게요. 나이가 20, 30대 분들이신데요. 경찰 고시 패스해서 어느 정도 암기는 하고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대체
어떻게 이 경찰법을 모를 수가 있어요. 구두 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거를 노숙자가 계약을 하든요. 구두 계약으로 그분하고 저하고 민사상으로 계약을 한 건데 구두상이라도요. 그 문제의 진위 여부는 법원 가서 판결할 문제잖아요. 소송을 걸게 되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경찰이 저한테 퇴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사생활 침해죠. 인권 침해고요. 저한테 네. 체포하겠다고 한 거는 인권 일단 침해죠. 저를 체포하겠다고 체포할 겁니다, 네. 체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체포하겠다는 단어를 남발을 하는데 그럼 체포하세요. 그랬더니 체포도 못해요. 왜냐고요? 혐의가 없는 사람한테 체포하겠다고 하면은 그거 인권 침해예요. 권력남용이죠, 그건요. 중폭력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요. 경찰이 후레쉬를 두세 명이 저한테 동시에 비춰요. 인권 침해죠. 네, 선생님, 뭐, 해당 부분에 있어서 경찰관이, 선생님 말씀처럼 인권 침해한 부분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그러니까 출동한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 집행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를 하실 수 있고, 할 그 거예요. 해당 부서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 저희가 그 신고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콜센터예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당장 전화상으로 처리는 어렵고, 경찰 아니, 민원 포털이라는 인터넷 다 알아요. 절차요. 알고 계세요? 네, 경찰민원 포털인 인터넷 사이트, 저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들어가시면, 네, 맞아요. 선생님. 불친절 인권침해 신고 제보를 받는 곳이 있거든요. 예, 잘 알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쪽을 통해서 민원 접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우선은 경찰이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해킹하고 있고, 이 핸드폰도 경찰이 그 판매 대리점 쪽에다가 경찰이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얘 핸드폰을 경찰이 지금 비동의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경찰이요. 교회 경찰 정말 지금 심각하다고 제가 그렇게 신고를 해놨고요. 교회 경찰이거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 부분은 전화상으로 처리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경찰민원 포털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국민신문고 민원 제보하기를 통해서 인권침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요, 이거는요, 상담사님이 들으셔도, 경찰관이 상담사님 들으셔도, 이 경찰관이 법을 모른다는 게 딱 확 드러나잖아요. 구두상 그러니까 계약한 선생님 거를, 말씀처럼, 그러니까요. 나가라, 선생님께서는 구두계약, 예, 구두계약이 성립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뭐, 당연하지, 이 출동 경찰관은,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분이 그렇게 출동한 있으라고, 경찰관은, 예, 죄송합니다. 맞아요. 상대가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지금 전화상으로 선생님 말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신고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 신고의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 판단을 하고 이 적법한 직무 집행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은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화상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이 출동한 경찰관이 법을 모른다, 법을 안다 이렇게 해서 단정해서 말씀 못 드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해당 부분은 어려우시겠지만 경찰민원 포털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국민신문고 민원 제보하기를 통해서 인권침해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요, 저는 신고만 100번 정도 112를 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그 경찰 직접 그 고소고발은 한 7건 정도 했어요. 반려 사건까지 합해가지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도 한 20페이지 이상의 그 증거 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냈던 사람이고요. 그게 검찰로 송치도 됐고, 국민신문고랑 안전신문고 아시죠? 그쪽으로 한 몇십 건에 달하는 신고를 했었어요. 왜냐면 스토킹 전문으로 피해당한 피해자거든요. 제가 이 절차를요, 정말 많이 알고요. 법원도 갔다 왔던 사람이고, 예, 굴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거예요, 4년 전에요. 그래서 경찰이 얘기하시는 그 구두상의 계약 문제는 어찌됐든 경찰이 밝힐 문제가 아니라 그분하고 저하고 법적으로 구두상 계약을 했는데 그분이 마음대로 취소를 하셨으니 그거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구두 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은 그분이 그렇게 계약하기로 했다고 그분이 얘기는 하셨었어요. 경찰한테요. 그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서 만약에 경찰이 저한테 퇴거 요청을 해서 저를 내보내버리면 경찰이 사생활 침해를 해버린 거예요. 인권 침해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공권력 남용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뭐 선생님 사업을 말씀처럼 현장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한 부분에 있어서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이게 형법상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선생님 말씀처럼 이 애초에 구두 계약이 있었던 문제건으로 그 판단을 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여부는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법률적인 다툼인 거예요. 예, 법률적인 다툼인데 그래서 예, 경찰이 그러니까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퇴거 명령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체가 사생활에다가 권력남용이라는 거죠. 네, 그분이 선생님 말씀에 경찰에다가 죄송합니다만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해 있습니까? 아, 아까 이게 7시 45분 그 신고라서요. 지금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지금은 퇴거를 하신 상태는 아니신 거예요? 퇴거를 했고요. 퇴거를 안 하면 저를 체포한다고 계속해서 체포 남발을 해가지고 이것마저도 인권침해 권력남용 돼가지고요. 이것마저도 신고를 할 네. 거고요. 예, 체포라는 알겠습니다. 용어를 남발하는 경찰은 있을 수가 없고요. 네. 지금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해당 부분은 지금 출동한 경찰관이 선생님께 이런 불편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정식 민원 접수하시고 무사히 답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것도 좋은데요. 이 사항을 그 이태원 네. 파출소 쪽으로 전달 좀 해주실 수는 없나요? 상담 이게 내용이요. 어찌됐든,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 내용을 따로 전달을 원하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어느 이런 정도 민원이 있었다, 알고 말 계셔라,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어차피 주인이라고 저를 내보낸다고 신고를 했던 그 주인이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저 네. 말고도 얼마 전에 50대 노숙자 여성을 집으로 또 데려왔었어요. 그래서 경찰분들한테 그럼 저분도 상습이니까 저분한테도 더 이상 여성들 노숙자들 여기 데리고 오지 말라. 그렇게라도 권고 조치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가 그쪽 이태원 파출소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건요. 그 네. 사람하고 저하고 어찌됐든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방, 방에서 좀 자고 마음에 들면은 계약을 하라고 그 사람이 먼저 얘기를 했고, 취소도 그 사람이 먼저 했고, 경찰한테 내보내라고도 신고해가지고 경찰한테 얘기한 건 그 사람이 그렇게 모든 걸 다 했어요. 그 주인이라는 사람이요. 결국에는 구두상을 네. 계약한 문제에서 이게 형법으로 가느냐 아니면 민사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저한테 체포를 하겠다는 둥. 그리고 여기서 퇴거 조치하라는 둥. 퇴거 조치 안 하면 체포를 하겠다는 둥. 이 연속적인 발언 자체가 경찰들이 저한테 협박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 저한테 사생활 침해를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인권 침해는 물론 권력 남용까지 한 거예요. 결국에 어찌됐든 방을 내주겠다고 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사생활에 경찰이 끼어든 거죠. 해킹까지 끼어든 건지 제가 그것마저도 제가 지금 밝히려고 하는데요. 경찰이 해킹까지 끼어든 거. 이 사생활까지 이렇게 퇴거 요청을 경찰이 이 문제는 원래는 퇴거가 한지 안 한지 현장에서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그 피해자든 그 피의자든 그 신고인이든 간에요. 경찰서로 다시 한번 전화 통화를 수사관하고 통화하는 게 더 옳았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출동한 경찰이 그 자리에서 퇴거를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선생님, 이 말씀은 전달을 그 해주셨으면 정식 좋겠어요. 민원으로 접수를 해주세요. 선생님, 저희가 전달 못 해드려요. 죄송해요. 저희가 전화상에 말씀하신 부분을 전화상으로 전달을 해서 이렇게 뭐 접수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은 결국은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판단을 잘못해서 선생님께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되면 제가 부분은, 그 사람 상대로 신고자가 어찌됐든 네. 저를 마음에 들고 안 두고 떠나서 안 들어서 그냥 내보내라고 그렇게 경찰을 불렀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얘기만 듣고서 저를 내보내는 조치는요 월권 행사예요.
네,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래서 현장관 경찰관이 잘못 판단을 한 건지 적법한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 한 문제가 발생이 거죠. 된 건지 어찌됐든 이번은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 국민신문고라는 인터넷 사이트로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경찰민원 포털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국민신문고민원 제보하기 통해서 인권침해 제보로 직접 들어가시도 되고요. 아, 그 방법은 알고 온라인상으로 있습니다. 접수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방법으로 접수를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태원 파출소 쪽으로요. 전화 연결 좀 해주실 수 없나요? 선생님 죄송해요. 이거는 그 선생님 말씀에 대한 거는 전화 접수로 접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방문 전화하려고요. 인터넷 두 가지 그 어찌됐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께서 방문 인터넷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정식민원을 접수하셔야 알고 돼요. 있는데요. 그 순찰차 33호 그 출동한 경찰분 중에 특히나 한 분이 저를 네. 조롱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랬어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길래 그분이 저한테 미안하단 말은 안 했지만 제가 가고 싶은 곳까지 차는 태워다 주셨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네. 그분한테 명확히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태원 파출소 팀장님이든 저한테 그랬어요, 저랬어요 했던 그 경찰관한테는 저는 이 하나만 얘기하려고요. 무슨 법을 지금 남용했고 침범을 했는지. 왜 네, 그러니까요, 섣불리 선생님. 이거 남의 민사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찰이 생각한 대로 형사 네.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서 저한테 퇴고 조치를 시켜버린 거는 월권 행사라고 저는 그거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통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떤 말씀으로 통화를 원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해당 네. 내용은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온라인상으로 그 내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 좀 연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결 좀. 전화상으로는 처리가 어려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알고 있는데요. 아이고, 신뢰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속도킹